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률 회사의 천재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29살 리엘 하임, 그녀는 국제 인권 전문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중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난임 진단과 이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서울 강동구 작은 원룸에서 쌍둥이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배달 대행 기사였던 한국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엘리트 변호사가 어떻게 배달 기사와 사랑에 빠졌고, 불가능하다던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방해하려 했던 또 다른 여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리엘 하임입니다. 29살이었던 그해, 저는 텔아비브 최고 로펌의 국제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죠. 20살의 변호사 시험 합격, 25세 최연소 파트너 승진.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공허했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저는 늘 큰 가족을 꿈꿨습니다. 10명의 아이들과 시끌벅적한 저녁 식탁을 상상했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원했습니다. 남편 아미르는 IT 기업 대표였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5% 미만이에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죠. 호르몬 주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7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몸은 약에 찌들었고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다 틀어졌어. 어느 날 밤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펌에서도 제 자리는 흔들렸습니다. 동료 변호사 다나가 있었습니다. 31살의 다나는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리엘,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얘기하던데? 다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실수를 지적했고 뒤에서는 제 개인사를 퍼뜨렸습니다. 2025년 2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 나는 아이 있는 삶을 원해. 저는 그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다음 날 로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동료들도 모든 게 싫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3개월 머물렀던 서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도시였죠.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2025년 3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봄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강남역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한 달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쉬고 싶었을 뿐이죠.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저녁을 먹으러 골목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이 어려웠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한국어는 거의 잊었거든요. 뭘 드릴까요?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외국인?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물이 가슴을 데웠고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며칠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차단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죠. 신사동 골목을 걷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죠. 비 맞으시네요. 우산 없으세요?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우산을 제게 씌워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더니 우산 하나를 사왔습니다. 여기요. 쓰세요. 고마워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산을 사주다니. 괜찮아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아니요. 전에 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기 전 한 번 더 웃어줬죠. 그 미소가 왠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골목 카페 앞에서였죠. 어제 그분? 남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제 우산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남자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배달 일 하는데 이 근처가 주 구역이거든요. 배달 대행이요? 네. 한 3년 됐어요. 남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정태우라고 했습니다. 33살 강동구에서 자랐다고 했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서울 이곳저곳을 추천해줬습니다. 경복궁 가보셨어요? 좋아요. 북촌도 예쁘고요. 혼자 가기 좀 그런데요. 제가 시간 날 때 같이 가드릴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정말요? 네. 저 주말에 쉬는데 괜찮으시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주말 태우와 경복궁에 갔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웠고 태우의 설명은 재밌었습니다.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역사가 긴 곳이죠. 우리는 북촌도 걸었습니다. 한옥 사이 골목길이 운치 있었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리에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쉬고 싶어서요. 일이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변호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요. 태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쉬세요. 서울은 좋은 곳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그 후로 태우와 자주 만났습니다. 태우는 배달 일이 없는 시간에 저를 만나줬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고 익선동 골목을 탐험했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 정말 예쁘죠? 태우가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곳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추우시죠? 손이 차가워요. 태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죠. 어느 날 태우가 자기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죠.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아버지도 많이 나아지셨고 배달 일도 나쁘지 않아요. 태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평이나 자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우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태우 씨는 꿈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꿈이요? 글쎄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운영하면서요. 좋은 꿈이네요. 리엘 씨는요? 저는 가족이요. 큰 가족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는 제 눈을 봤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이제 불가능한 꿈이거든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난임, 이혼, 좌절 모든 것을요. 태우는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죠. 힘드셨겠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태우가 저를 원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태우가 말했습니다. 리엘 씨. 네. 저 당신이 좋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갔어요. 비 맞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강해 보이기도 했죠. 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배달기사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죠.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태우는 배달 일 끝나고 저를 찾아왔고 저는 태우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했죠. 어느 날 태우가 부모님께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벌써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좋아요. 태우의 집은 강동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와. 태우 애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한쪽 팔이 불편하셨지만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태우 착한 애야.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태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힘든 일 있었다며? 태우가 말했나 봅니다. 네, 그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태우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우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부모님 정말 따뜻하세요. 다행이다. 태우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태우의 친구 모임에 갔을 때였죠. 거기서 최미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미진은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신사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태우의 소개팅 상대였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일이었대요. 태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미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여자친구세요? 네. 리엘이에요. 태우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요. 와, 신기하다.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음식이 달라서 힘들 것 같은데. 미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태우 오빠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요. 길에서요.
아, 그렇구나. 태우 오빠 원래 친절하거든요. 누구한테나 잘해줘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었죠. 태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진 씨, 우리 먼저 갈게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 카페 놀러 오세요. 서비스 해드릴게요. 며칠 후 태우와 미진의 카페에 갔습니다. 태우가 거절했지만 미진이 계속 연락했거든요. 카페는 깔끔했습니다. 손님도 많았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진이 반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미진이 직접 만들어줬죠. 리엘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비자는 뭐예요? 관광? 네. 아, 그럼 오래 못 계시겠네요. 관광 비자는 3개월이잖아요. 미진이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태우도 눈치챘는지 말을 끊었습니다. 미진 씨, 커피 맛있네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는 언제나 제 편이죠. 미진이 태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미진 씨랑 소개팅 했었어요? 응. 근데 잘 안 맞았어요. 미진 씨는 당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태우는 부인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진은 태우를 아직 좋아했고 저를 경쟁자로 봤죠. 며칠 후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몸도 무거웠죠.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생리도 늦었습니다. 설마. 불가능해요. 저는 난임이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이라고 했죠. 하지만 혹시 몰라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고요. 쌍둥이에요. 뭐라고요? 쌍둥이입니다. 2명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난임이었던 제가 자연 임신을? 게다가 쌍둥이를? 의사 선생님, 저 난임이었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아기 둘 다 건강해요. 심장박동도 잘 들려요.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2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태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까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태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배달 기사인 태우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우를 사랑했고 이 아이들은 태우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우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죠. 태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심각해 보여요. 저 임신했어요. 태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정말요? 네. 6주예요. 그리고요? 쌍둥이에요. 2명이에요. 태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태우가 울었습니다. 33살 남자가 한강공원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도 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우 씨, 저 비자가 곧 만료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같이 가요.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일은요? 부모님은요? 괜찮아요. 부모님 말씀드리고 일은 잠깐 쉴게요. 당신이랑 아기들이 더 중요해요.
저는 태우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태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축복해 주셨죠. 쌍둥이라고? 세상에 복 받았네. 이스라엘 가야 해요. 리엘 비자 문제 때문에요. 그래, 다녀와라. 우리 손주들 잘 낳고.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태우야, 책임져라. 남자답게. 네, 아버지. 2025년 5월 우리는 함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엘, 왜 연락도 없이? 어머니가 태우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니?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정태우예요. 남자친구? 한국 사람? 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임신, 쌍둥이, 태우와의 사랑.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임신? 결혼도 안 하고?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배달이래요. 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배달기사? 리엘, 너는 변호사였어. 최고 로펌 파트너였다고. 그런데 배달기사? 엄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태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다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 쌍둥이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리엘, 너 정신 차려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리엘과 아기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일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리엘이 원하면 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울게요. 제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리엘, 전 태우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기들도 사랑해요. 엄마가 반대해도 나을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셨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태우와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심했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보여드리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태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행복? 배달기사랑?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세요. 태우는 착해요. 저를 아껴줘요. 그래도 엄마, 전 난임이었어요. 아이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쌍둥이를 가졌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태우 씨, 우리 딸 부탁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우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우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산부인과 검진마다 같이 갔고 태교 음악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태우는 매일 제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조금씩 태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집안일을 도왔고 아버지와 체스도 뒀죠.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 24주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고위험이에요. 산모 나이도 있고요. 큰 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안전해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 삼성병원 추천해요. 쌍둥이 전문이거든요. 태우와 상의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나아요. 부모님은요? 설득할게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죠. 왜 한국에서 나? 여기서 나으면 되잖아. 엄마 의사가 서울병원 추천했어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그리고 엄마 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태우 가족도 있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출산할 때 엄마도 갈게. 고마워요, 엄마. 2025년 9월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삼성병원에 입원했죠. 의사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혈압 조심하세요. 쌍둥이는 조산 위험이 높아요. 저는 안정을 취했습니다. 태우는 병실에서 저와 함께 지냈고 태우 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며느리 힘내. 우리 손주들 곧 보겠네. 임신 32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태우 씨. 왜요?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죠. 진통 시작됐어요. 수술실로 가야 해요. 지금요? 네.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32주 정상보다 8주 빠른 출산이었죠. 아기들이 괜찮을까요? 태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들 강해요. 딸들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와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는 여기까지만요.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꼭 돌아와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마취가 들어왔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첫째 나왔어요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 이어서 둘째도 나왔어요. 또 다른 울음소리. 우리 딸들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태우가 옆에 있었죠. 깨어났어요? 아기들은요? 건강해요. 둘 다 2.3kg. 조산아치고 양호돼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곧 보여줄게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2명. 제 딸들이었습니다. 안아보세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죠.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어요. 첫째는 노아, 둘째는 아바.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 움직임, 아바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좋아요. 노아 아바. 우리 딸들. 태우가 두 딸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온 걸까요? 리엘 씨 축하해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라며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임신하셨어요? 미진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진 씨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근데 태우 오빠 준비는 됐어요? 쌍둥이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미진이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배달일로 감당 가능해요?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진 씨 나가주세요. 어머 화났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애들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미진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미진 씨 지금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 부를 거예요. 알았어요. 가죠. 근데 태우 오빠 후회할걸요. 미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왜 저렇게 심하게 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진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미진 말이 맞아요. 전 외국인이고 돈도 없고
리엘, 당신은 충분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퇴원 후 태우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해. 쌍둥이 엄마는 더 힘들어. 태우는 배달 일을 줄였습니다. 아침만 일하고 오후엔 아이들을 돌봤죠. 당신이 쉬어야 해요. 몸 회복해야죠. 고마워요. 노아와 아바는 날마다 자랐습니다. 수유, 기저귀, 목욕. 쌍둥이 육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리엘, 이거 봐요. 노아가 웃어요. 태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노아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태우 가족, 제 부모님도 이스라엘에서 오셨습니다. 손녀들 너무 예쁘다. 어머니가 아기들을 안으며 우셨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손녀들인데. 아버지도 태우를 인정하셨습니다. 사위, 고생 많네. 잘 키워. 네, 장인어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치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엘, 엄마가 미안해. 처음에 반대해서.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태우는 좋은 사람이야.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람이 중요한 거였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하니? 너무요. 엄마. 어느 날 태우가 말했습니다. 리엘, 제가 결심했어요. 뭘요? 카페 차릴 거예요. 꿈이었잖아요. 정말요? 자금은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리고 제 저축도 있고요. 멋지네요. 당신도 일 시작해요. 법률 상담이요. 애들은요? 어머니가 봐주신대요. 우리 둘 다 일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태우는 저를 위해 꿈을 키우고 있었죠. 2025년 말 우리는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저는 온라인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죠.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잘 돌볼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우, 저, 노아, 아바, 그리고 태우 부모님. 오늘 카페에 손님 많았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상담 3건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 잘 컸네. 벌써 이렇게 크고. 어머니가 아기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길에서였죠. 리엘 씨? 미진 씨. 애들. 잘 크네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건강해요. 저 그때 미안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질투했어요. 태우 오빠를 좋아했는데 빼앗긴 것 같아서. 미진 씨. 이제 알아요. 태우 오빠는 저를 안 좋아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축하해요, 리엘 씨. 행복하세요. 미진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해가 될 거예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함께니까요. 저는 노아와 아바를 안았습니다. 두 딸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10개월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난임, 이혼, 외로움. 하지만 한국으로 왔고 태우를 만났고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26년 1월 카페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었고 입소문도 났죠. 태우네 카페 커피 진짜 맛있어. 주인 부부 착하던데. 외국인 아내랑 쌍둥이 키운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법률 상담이 늘었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았죠. 리엘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일은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말했습니다. 리엘,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결혼식이요? 이미 혼인신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제대로 된 청혼도 못했고 식도 못 올렸잖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좋아요. 해요. 2026년 1월 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이 아닌 태우 카페에서였죠. 양쪽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흰 드레스를 입었고 태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노아와 아바도 예쁜 옷을 입혔죠.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어주셨습니다. 리엘 행복해라. 네, 아빠. 태우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죠. 줄에는 태우 아버지가 서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이겨냈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길 바랍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정태우 리엘 하임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엘 하임 정태우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노아와 아바도 손뼉을 쳤죠. 피로연은 소박했습니다. 태우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맛있다. 태우 솜씨 좋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리엘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냈잖아. 자랑스러워. 태우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태우 잘 부탁해. 어머니야말로 항상 감사해요. 두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양국의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와 아바를 재우고 태우와 둘이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10개월 전 비 오던 날 생각나요? 응. 당신이 우산 씌워줬죠. 그때부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10개월 전 절망 속에 서울에 도착한 저였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쌍둥이 딸들, 따뜻한 가족, 의미 있는 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구했습니다. 태우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바가 제 삶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말했습니다. 리엘, 아이 더 갖고 싶어요? 또요? 응. 당신 꿈이 10명이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요. 아직 시간 많아요. 그래요. 서두르지 말아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응. 언젠가는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큰 가족을 만들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노아가 울었습니다. 수유 시간이었죠. 제가 할게요.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노아를 돌봤습니다. 아바도 깼습니다. 둘이서 쌍둥이를 안고 수유했죠. 힘들죠? 태우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새벽 2시 조용한 거실. 쌍둥이를 안고 있는 우리 부부.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태우에게 감사합니다. 노아와 아바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적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2026년 1월 중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태우는 아침 일찍 카페로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온라인 상담을 했습니다. 노아야, 아바야,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잘 놀아. 두 딸은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비자 연장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끝나고 보니 노아가 울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 미안. 엄마가 바빴어. 수유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두 가지 모두 제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녁에 태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바빴어요. 상담 5건 했어요. 대단해요. 카페도 손님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입소문 났나 봐요. 제 덕분이요? 네. 외국인 변호사가 쌍둥이 키우며 일한다고 기사 났잖아요. 아, 그거요. 며칠 전 지역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했었습니다. 난임 극복한 이스라엘 변호사, 한국에서 새 삶이라는 제목이었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상담 문의가 늘었고 태우 카페 손님도 늘었습니다. 우리 유명해지는 건가? 제가 농담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죠. 리엘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기사 보고 왔어요. 저도 난임이거든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째 시도 중이지만 실패만 거듭한다고 했죠.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7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하셨어요? 기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변한 것 같아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도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올 거예요. 여자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태우가 옆에서 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잖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였습니다. 리엘 씨,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연이요? 네. 다문화 가정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당신 이야기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우와 상의했죠.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좋은 일이에요. 2026년 1월 말 첫 강연을 했습니다. 50명 정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엘 하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고 한국 남편과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임, 이혼,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저를 지켜줬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문화 차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을 들였고 남편이 보여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하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가족이 도와줘요. 혼자서는 못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죠. 강연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힘들어하거든요. 오늘 강연 듣고 힘을 얻었대요. 다행이에요. 부인께 잘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꿈이 뭐예요? 앞으로요. 글쎄요. 큰 가족 만드는 거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요.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이니까요. 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아와 아바가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잘 봤어요? 응. 우리 손주들 천사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태우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10개월 전 이맘때 저는 예루살렘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고 있었죠. 인생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태우를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마지막 주,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여는 것이었죠. 사무실이요? 태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에 낼 건데요? 당신 카페 근처로 생각 중이에요. 작은 곳이면 돼요. 며칠 후 카페 2층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러웠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죠. 리엘 법률 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함께 써넣었습니다. 오픈 첫날 태우가 꽃을 보내줬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카드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첫 의뢰인이 왔습니다.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을 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원만하게 해결됐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위자료도 받았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힘내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자 문제, 이혼 문제, 체류 자격 문제. 다양한 사연이 있었죠. 여기 변호사 진짜 잘해줘. 외국인이라 우리 마음 잘 알아.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무실은 바빠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죠. 보조 직원 뽑을까요? 제가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한국인 법무사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리엘 변호사님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함께 잘해봐요. 지연은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처리도 빠르고 의뢰인 응대도 좋았죠. 변호사님 의뢰인 3명 더 왔어요. 오늘은 바쁘네요. 좋은 거죠. 사무실 잘 되는 거예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세를 내고도 남았죠. 당신 대단해요. 벌써 안정됐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카페도 잘 되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네요. 응. 함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태우가 특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리엘, 저 결정했어요. 뭘요? 카페 지점 낼 거예요. 강남에요. 정말요? 네.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조건도 좋고요. 저는 태우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꿈을 이루고 있네요. 당신도요. 우리 둘 다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개월 전 생각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비 오던 날이요. 그때 당신이 우산 안 씌워줬으면 어땠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전 씌워줬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노아와 아바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죠. 당신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요. 큰 가족이요. 이룰 거예요. 천천히요. 응.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식탁에 10명의 아이들과 앉고 싶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겁니다. 설마. 또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조심스럽게 검사했죠. 2줄. 임신이었습니다. 3번째 임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또 임신했어요. 태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믿기지 않죠? 아니요. 당신이니까 가능해요. 기적이잖아요. 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커지네요. 응.
벌써 셋째예요. 당신 괜찮아요? 몸은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예요. 이렇게 빨리 또 임신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몸이 회복됐나 봐요. 다만 조심하세요. 쌍둥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난임이었던 제가 1년도 안 돼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사랑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응답했습니다.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10명의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 속에 있었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태우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셨죠. 손주가 벌써 셋이라니. 복받았네. 제 부모님도 이스라엘에서 전화하셨습니다. 리엘 정말 대단하다. 난임이었는데 1년 만에 셋이라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됐습니다. 임신했다고 쉴 수는 없었죠. 사무실 일은 바빴고 노아와 아바도 돌봐야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피곤함도 컸죠. 태우가 더 많이 도왔습니다. 당신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침 수유, 기저귀 갈기, 집안일. 태우는 모든 걸 도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기잖아요. 어느 날 미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꽃을 들고 있었죠. 리엘 씨 축하해요. 셋째라며요? 미진 씨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났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미진이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진심이 느껴졌죠. 고마워요. 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전에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질투해서 그랬어요. 이제 인정해요. 당신과 태우 오빠는 정말 잘 어울려요.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진 씨,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행복하세요. 미진이 돌아간 후 저는 뭉클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능했습니다. 임신 3개월쯤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제가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들? 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요셉은 어때요? 당신이 좋아하는 히브리어 이름이잖아요. 좋아요. 한국 이름도 지어요. 준혁이요. 준수하고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요셉 준혁. 멋진 이름이네요. 일은 계속 잘 됐습니다. 사무실은 안정적이었고 태우 카페 지점도 오픈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사 갈까요? 태우가 제안했습니다. 어디로요? 좀 더 넓은 곳으로요. 아이가 셋인데 투룸은 좁잖아요. 좋아요. 찾아봐요. 강동구에 방 4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넓고 밝았죠? 여기 좋네요. 응. 아이들 뛰어놀기 좋아요. 이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4방 아파트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죠.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번엔 조산 위험이 낮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때 경험이 있어서 몸이 준비됐나 봐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일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늘렸죠. 어느 날 태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엘,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요? 네. 우리 넷이요. 요셉 태어나기 전에요. 좋아요. 사진관에 갔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있었죠. 가족 정말 예쁘시네요. 태우와 저 그리고 노아와 아바. 넷이 함께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표정.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임신 9개월 드디어 진통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상 출산이었습니다. 병원 가요. 태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죠. 힘내세요. 곧 만날 거예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6시간의 진통 끝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3.2kg이에요. 울음소리 들려요? 네. 건강해요. 요셉을 안았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아들이었죠. 안녕, 요셉아. 엄마야. 태우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태우가 울었습니다. 셋째예요. 벌써 셋. 응. 우리 가족이 커졌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와 아바가 동생을 봤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응. 너희도 이랬어. 나 언니 잘할게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죠. 밤에 태우와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작년 이맘때 처음 만났죠. 비 오던 날이요.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나도요. 우리는 안았습니다. 1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난임에서 새 아이의 엄마로.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새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죠. 노아, 아바, 요셉.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1년 전 생각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태우도 옆에 앉았죠. 2025년 3월 전 서울에 도착했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요. 그저 도망쳤죠. 도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비 오던 날이요. 응. 당신이 우산을 씌워줬을 때 뭔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저도요. 당신 눈을 봤을 때 슬픔이 보였어요. 하지만 강함도 보였죠. 10개월 만에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셋을 갖고.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난임이었는데 1년 만에 셋이라니. 기적이에요. 한국이 준 기적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제. 당신 고향은 이스라엘이지만 집은 여기예요. 응.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키스였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10명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저야말로요. 다음 날 아침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노아와 아바의 우는 소리로 일어났죠. 엄마 배고파. 알았어. 엄마가 줄게. 수유를 하며 요셉도 봤습니다. 작은 입으로 숨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태우는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카페 바쁠 것 같아요. 나도 상담 2건 있어요. 힘내요. 우리. 응. 우리 힘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출근 전 태우가 말했습니다. 리엘,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죠. 태우가 떠나고 저는 아이들과 남았습니다. 노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놀아줘. 응. 엄마가 놀아줄게. 우리는 매트 위에서 놀았습니다. 장난감, 웃음, 행복. 이게 제가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죠. 1년 전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구했습니다. 태우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가 제 삶을 채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번 실패했지만 기적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문화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언어를 넘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는 리엘 하임입니다. 29살 이스라엘 변호사였던 여자. 난임으로 절망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30살 한국에서 사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 더 큰 가족, 더 깊은 사랑.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태우와 함께 노아와 아바와 요셉과 함께 이곳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우. 당신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 너희가 엄마를 완성시켰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기적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둠 끝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절망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꿈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곧 찾아올 겁니다.